근데 사실 어제 그 청주에서의 유세를 이제 직접 보진 않으시고 또 매체를 통해 많이 네, 보셨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이 6개 있어가지고. 아, 6개. 네. 근데 이제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사실 그냥 전과 후로 나눠질 정도로 저는 되게 표현이 과격해졌다, 시원했다. 표현이 세지고 선명해졌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친윤 떨거지. 깜짝 이런 놀랐어요. 발언도 이제 네. 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표정 보세요. 표정. 맞아요. 표정과 말투가 맞아요. 전에 없던 야, 한동훈이란 분이 저런 감정 표현도 하는구나라고 저 정도의 느끼셨는데 전투력을 탑재하고 왔다고 이런 느낌? 그만큼 네. 이 선거가 얼마나 그 전 단계에서부터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느냐를 제일 실감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왜 김문수 안 써있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옷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럼 이름이 없느냐? 한덕수가 될 걸로 생각하고 미리 안 찍은 거죠. 그렇죠. 네. 그 일주일, 5월 3일에 딱 정해진 게 최종이었으면, 준비했죠. 그렇죠. 네, 5월 맞아요. 11일까지 그 등록을 하는 건데, 그걸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짧으니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 나눠줘서 이거 이름 없는 것도 다른 분들도 많이 입었어요. 뭐 나경원 나경원, 의원도, 안철수, 네. 뭐 김용태 다 입었단 다 입었어요.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거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친윤 떨거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선 과정 우리가 뭐 잘 알지만 이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도와주는데도 뭐라고 하니까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홍준표 시장은 탈당까지 했어. 근데도 돈 들여서 하와이까지 4명이나 보내서 당 돈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뭐 한 짓이냐는 거지 이게. 근데 이제 보면 대구와 부산에서의 일정에서는 그렇게 과격한 언어가 나온 건 아닌데 사실 청주부터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사실 그 기점은 당권 파리에 대한 얘기가 폭로된 시점으로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기폭제가 됐나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것이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안 봅니다. 사실 해도 너무하니까. 그리고 이제 네. 여기에 제가 전 방송에서는 그냥 대충 뭐 이런 얘기 왜 하냐고 넘어갔지만 명태균 이슈가 이제 또 올라와요. 슬슬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준석이 어제 5시에 기자회견에서 나는 계속 간다, 단일화 없다라고 한 것까지는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설령 명태균 얘기 듣고 상식적으로 행동을 했다? 이렇게 공격하기에는 뭐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명태균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증좌가 하나 나온 거고 명태균은 그걸 애써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앞방송에서 그랬어요. 뭐가 하나 나오면 모를까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점잖아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옆에 뭐 개혁신당 대변인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만 걸려봐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변침을 하거나 네. 변침이라는 게 결국은 뭐 단일화 가능성을 연다거나 이렇게 말이 바뀌면요. 단순히 당권 관련해서 친윤이랑 뭔가 협잡을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그럼 누구 영향을 받고 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 그걸 낚싯밥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요거 포인트다. 예,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제가 포인트.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은 아까는 근데 뉴스 엔진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보자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가 뭐 좀 올라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 거의 그 약간의 착시도 있다고 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게 너무 많이 나왔어. 이재명이. 갤럽 기준으로 51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 그때 50%가 제일 넘었고, 그 여론조사 이후로 대선 결과 중에서는 2명, 1, 2위의 차이가 가장 컸죠. 예, 22가 차이 나서 김문수 후보가 29밖에 안 나왔어요. 앞에 2자였단 말이에요. 이준석은 뭐 8 정도 나왔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튀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보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응답도 잘 안 하고 제가 응답자 분포까지는 아직 안 봤는데 뭐 제가 별로 의욕이 없어가지고 분석하기는 싫은데 이해합니다. 네. 숫자만 이렇게 봐도 네. 너무 많이 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그 다음 주엔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는 폭이 이제 이재명이 오늘 보니까 45, 김문수 후보가 36 나오고 이준석이 10이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10% 찍었죠, 예, 사실은. 예. 갤럽 기준에서 찍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와 그럼 이재명이 뭐 6이나 떨어졌다. 그다음에 저 김문수가 7이나 올랐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지난번께 너무 튀었다고 보고 이게 이제 그래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게 파도가 이렇게 흔들려다 이렇게 가만히 가는. 저는 사실 어떻게 봤었냐면,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외연 확장이 되는 후보는 아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원 사격이 들어가면서 중도층의 마음이 조금 움직인 게 아니냐, 그 포인트를 하나 봤었고, 또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토론회에서 그나마 좀 선방했다? 잘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니 좀 옳은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봤었어요. 한 대표가 찍고 간 지역이 좀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화수목 해가지고 나오는 조사잖아요. 우리가 화수목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100%다 반영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 효과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최종 투표율이 이게 지금 항상 우리는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만 보면 100이 안 된 상태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투표율은 좀 올라간단 말입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나머지 후보들 3명이 더 있잖아요. 네네. 뭐 권영구, 홍준표, 황교안, 뭐 또 송진호인가 뭐 이분들 합치면 아마 2%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분모가 이제 100으로 놓고 볼 때 2% 빼면 거의 지금 이 사람들 이 세 분 합친 거를 그냥 100으로 생각해서 환산하는 게 거의 뭐 비슷할 거라고 네네, 보면 그렇죠. 예. 오늘 나온 거 합쳐보면 91이에요. 91. 이 세 명 합치면 네. 그러면 그냥 여기다 그냥 10%씩만 더 해도 본인이 얻은 거에 그럼 최종 득표율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요 생각할 수 기준으로 있죠. 한번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건 야 그러면 이재명이 과연 5자가 나올 거냐. 김문수 후보가 4자가 나올 거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둘 다가 성립이 되면 이준석은 1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준석이 1자가 나온다. 일자란 건 그럼 10%죠. 김문수 후보가 네. 4자가 안 나오고 3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네. 자, 이재명은 제가 볼 때는 안 떨어져요. 떨어지진 않는다. 예, 제가 안 떨어진다는 거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지난번 경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안 떨어지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재명이 48에서 49, 50 저는 최종 득표율 5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시는군요. 나머지 한 50 가지고 2는 딴 사람들이니까 50을 가지고 김문수와 이준석이 싸우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네네. 간단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도 사실은 찍기 쉽지 않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네. 오늘 보면은 쉽지 않을 뭐 것 어디 같은데. 리얼미터 봐도 뭐 11이 나온 게 하나 있고 그렇던데 요것만 가지고 이제 그럼 이준석 잘하면 15 나온다. 이게 전형적인 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띵킹이에요. 위시풀 띵킹인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토론회가 한 번 더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남아 있고 네. 총 2번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래도 토론회를 거치면 이준석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또 돌리는 저쪽 개혁신당의 얘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효과나 이런 걸 분석을 할 때 항상 이 시점만 생각을 하잖아요. 정치 공급자 시각에서. 근데 이제 정치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물론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토론회가 결정적 변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준석 후보 말 잘하는 거 다 안단 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보다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이재명은 말을 굉장히 좀 피해가는. 네, 그리고 좀 가볍고 네. 품격 없게 한다는 걸 다 알아요. 알죠? 선반영돼 있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이다 그러고 말하는 거는 마케팅 포인트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표를 주는 정치 수요자인 국민, 유권자, 시청자 입장에서 얼마나 파괴력이 있겠느냐. 그 방송을 몇 명이나 보겠어요. 저희 같은 고관여자들이나 저처럼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그걸 다 보지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재미없는 거를 2시간을 본다고요? 하긴 이미 그 방송을 볼 정도의 사람들이면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일 그렇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냥 다 관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 후보 얼마나 잘하나 응원하는 거지.
그 게임 내용을 보고선 내가 응원하는 팀을 바꾸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은 좀 공감되고. 제가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한바탕 또 난리가 난 것 중에 하나가 단일화의 이슈인데, 단일화가 실제로,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된다 손치더라도 정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에게 얼마만큼의 실효가 있길래 저 정도로 난리가 났느냐. 요건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1 더하기 1은 2 또는 2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단일화 얘기를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 어떤 표를 찍을 때 1순위를 찍게 되잖아요. 근데 1순위가 없어졌을 때 투표를 하겠다면 2순위를 찍을 거예요. 아니면 3순위를 찍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러면 지금 1 더하기 1이 2라고만 생각을 해도 한쪽에서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2순위가 이 단일화 대상인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이준석을 김문수가 흡수했다고 쳤을 때 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1순위는 당연히 이준석일 텐데 그럼 2순위가 다 김문수여야 일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 온전히 흡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준석을 1순위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 그러면 김문수 보수니까 김문수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결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네. 하다못해 다르죠. 황교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하다못해 권영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 이재명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재명한테 갈 확률도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이 단일화라는 게 같은 진영 내에서 하면은 그럴 수가 있겠는데 너무 두 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개헌과 탄핵으로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흡수? 예를 들어 회사가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느냐를 볼 때도 너무너무 다른 조직과 너무너무 다른 일의 프로세스를 가진 그 회사가 합병이 됐을 경우에 네.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느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직원들이 이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탈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아닌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도 비슷하고 또 친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도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네. 김문수 후보하고는 사실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이렇게 오로지 받을 수는 없겠다. 일단은요. 단일화 효과도 효과지만 단일화에 대한 그 기대치가 다르겠죠. 일단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됐다면 네. 이재명의 이 불변의 50% 이걸 허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 이재명 완전 공격을 통해서 맞아요. 몇 프로라도 뺄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 역할을 하면서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단일화의 압력은 훨씬 세지고 누구한테 압력이 가겠어요. 이재명한테 가죠. 이준석한테 갈 거 아니에요. 단일화 하라고. 압력이. 예, 네네. 압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설마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예.